9월에 나와주셨을 때 또 예. 저희한테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 무슨 말씀을요. 그때 뭔가 이제 경고 시그널 예. 좀 조심해야 될 때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저희가 9월 초에 아마 영상이 올라갔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9월, 10월 원체 또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 예, 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다행입니다. 아, 예. 그게 혹시 교수님이 당시 예측하신 대로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을 했다,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뭐 9월, 10월은 좀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네. 11월, 12월 주가가 오를 것이다. 네네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제가 주가를 평가할 때 월별로는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얼마나 가대평가됐냐, 가소평가됐냐.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HP 필터라고 장기 추세를 구하거든요. 그 추세에서 얼마나 위로 벗어났느냐, 아래로 벗어났느냐. 지금 혹시 화면에 나오는 예, 건가요? 예, 예. 네. 예, 그런데 이게 9월에는 좀 가대평가됐었어요. 예. 예. 그런데 제가 11월에 그 주식을 올라간다, 11월 초에 주식을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네. 뭐 10월 말에 보니까 이 주가가 제가 또 일평균 수출 가지고 주가를 평가하는데 네. 예, 거의 지나치게 가대평가돼 버렸거든요. 아하. 가소평가. 그때는 주가가 적정 수준에 비해서 10월 말에는 완전히 저평가됐었어요. 그러니까 9월 초까지는 좀 과대평가, 예. 10월 말에는 과소평가.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고 11월에 그 주식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2월 그 주가가 오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11월에 코스피가 한 11%나 올라 버렸죠. 그랬죠. 예. 예, 그런데 이제 12월 들어가지고는 주가가 거의 그 제자리 걸음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또 이게 월별로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요. 일평균 수출이 10월에 네. 26억 2천만 달러 나왔었어요. 네네네. 근데 11월에는 23억 2천만 달러로 아, 전월보다는 조금. 예, 전월보다는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네. 물론 저 전년 동월 대비는 증가했는데 네. 예, 주가도 수준이고 일평균 수출도 수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11월 일평균 수출 금액이 10월보다 줄어들다 보니까 11월에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수출은 줄어들다 보니까 금액 기준으로요. 지난달보다 줄어드니까 오히려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는 조금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12월은 주가가 많이 못 오르고 어,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월 수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월에는 그냥 시장이 이렇게 똔똔으로 가는 게 예, 어떻게 예. 보면 그냥 평이하고. 평이하고요. 예. 네, 그렇게 또 나타난다. 예. 물론 이게 사실 뭐 교수님이 뭐 지수만 이렇게 맞추시는 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펀더멘털대로만 가기는 사실은 또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대외 변수들이 있고 뭐 사람의 그렇죠. 심리도 가미가 예, 되겠고요. 예. 뭐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가 좀 평가를 하거든요. 예. 물론 제 모형 다르게 갈 수도 있죠. 뭐 네. 심리도 있고 미국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뭐 전 세계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변수가 평가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거기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본질적인 것, 예, 펀더멘털. 예, 예, 예. 이제 물론 여기서 위로도 벗어날 수 있고 아래로도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건데요. 네. 제가 예상한 것보다. 예, 그런데 방향은 그렇게 제가 예상하는 방향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수치, 뭐 높낮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 큰 방향성을 봐라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방향성으로 봤을 때 그냥 12월은 그냥 2,500선 정도에서 이렇게 있는 게 예, 왔다 갔다 하다가 예, 내년 1, 2월에는 또 좋게 나옵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예, 예, 걸까요? 아니면 좀 그렇습니다. 더 오를 수 있다. 예, 예. 뭐 그렇게 보는 거는 또 1, 2월에 수출이 좀 증가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유동성 관련 지표들을 보니까 증시 관련 주변 자금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그동안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화 증가율 M2가 한때 그 13%까지 갔는데 네. 예, 최근에 그 2.2%까지 떨어졌는데 9월에 2.5%좀 늘었고요. 예. 10월 통계가 내일 발표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10월 통계도 아마 좀 증가했을 것 같습니다. 통화 증가율이. 예, 그리고 그동안 그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는데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건 뭐냐면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이 높은 대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금들이었거든요. 그동안 돈이 은행금리가 높다 보니까 은행예금으로 많이 몰렸는데요. 은행예금으로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
예, 이런 단기 부동자금 쪽으로 돈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주식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일평균 수출도 내년 1, 2월 달에는 수준이 좀 높아지고요. 네. 이런 거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저는 들어오리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거 조정 때 뭐 앞으로 3개월 정도를 내다본다면은 주식 비중을 더 늘리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초에는 그러면 통상적으로 좀 수출이 좀 좋았었다라는 예. 걸 또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M2, 예. 광의 통화. 예. 지금 한국은행도 긴축을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M2가 늘어나고 있는지 요거 좀 알려주십시오, 교수님. 이거 전년 동월 대비인데요. 네. 그 13%까지 한때 갔었거든요. 2021년. 네. 예, 그런데 지난 그 7월하고 9월이 2.2%였어요. 증가율이. 근데 증가율이 지나치게 낮아졌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서서히 늘어날 것 같고요. 아하. 예, 그러면 M2가 왜 늘어났느냐? 뭐 M2 구성 요소 보면은 현금 통화 플러스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예. 뭐 그다음에 뭐 정기예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뭐 요구불예금하고 저축성예금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그 이자는 낮지만은 단기자금이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최근 데이터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렇습니다. 현금에 가까운 자산인 예, 거고. 예, 예. 그래서 그것이 증시에도 유입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보시는 거고. 근데 또 이게 사람 마음이 항상 주가가 오르면 예, 또 더 이제 들어오고 싶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물론 이제 이거는 심리는 예측할 수는 없는 거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제 주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요. 예. 또 이런 자금들이 언제든지 그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예, 최근 조금 더 적게 보면은 고객예탁금도 좀 늘고요. 네. 예, 주식형 펀드도 조금씩은 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그 MMF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미국도 MMF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데 우리도 MMF 한때가 150조 원까지 떨어졌는데 최근 보니까 195조, 200조 사이예요. 예. 그건 MMF라는 거는 정말 그 단기 자금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주로 그 은행에 2년 이상 이 정기예금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드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그런 돈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요구불예금이나 예, 1년 만기 이하의 그 수시 입술식 저축성예금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MMF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MMF는 기업들 자금이 아마 그쪽으로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주로 네. 뭐 기업들 자금이 많지만은 일부는 돈 많은 개인 자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연초 되면 좀 움직일 여지도 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저수지에 좀 물이 많이 차 있다라는 예, 예, 예. 거죠. 그래서 수출하고 단기 자금, 주변 자금 가지고 좀 우리 증시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 여건을 말씀해 주셨고, 근데 사실 대외적인 특히 예. 미국 경제, 미국 증시, 예. 유동성 영향을 또 안 받을 수가 없지 예. 않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그렇고 김희연 교수님이 미국 경제가 한 연말이면 좀 침체 신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 좀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유효한가요? 예, 어떠세요? 저는 미국 경제 이미 성장이 많이 둔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3분기 미국 경제 성장이 연율로 5.2%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그렇죠. 3분기 것을 연율로 하면.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4분기 애틀란타 그 GDP 나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예. 예, 그게 4분기 GDP 예상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 1.2% 안팎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예, 저는 조만간 그게 1% 밑으로 떨어지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0점 몇 %대로 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4분기 1.2%인데. 예.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되면은 예, 그게 좀 낮아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내년 상반기로 미국 경제가 저는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비거든요. 네네. 예, 제가 사이클을 구해보니까요. 이미 소비 사이클은 올 1, 4분기를 정점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사이클이요. 예. 그래서 소비가 왜 꺾이느냐 이렇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돈을 많이 써가지고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실질 중간가구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가계 이자 부담이 작년 뭐 상반기에는요
한때 그 가처분소에서 1.2%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그런데 최근 10월 통계 보니까 무려 2.8%로 올랐어요. 뭐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낮기는 낮지만은 예, 그러면 금리가 오르고 가계 이자 부담이 그렇게 늘어난 만큼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하면서 뭐 이미 소비 사이클이 꺾이고 있지만은 4분기에는 더 꺾이고요. 내년 1, 4분기에는 소비가 감소하면서 저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예. 아니면 고용 지표, 물론 이거 한 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예.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막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게 탄탄하다라고 또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이건 관점의 차이일까요? 예, 사실 그 소비자 심리 지수 하면 컨퍼런스하고 미시간 대학. 예. 미시간 대학이 제일 빨리 발표되거든요. 12월께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10월에 비해서 11월에 비해서 좀 오른 거지. 이게 추세를 보면은 추세적으로는 낮은 수준이에요. 예, 그다음에 미국 거 11월 고용도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뭐 19만 9천 개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 네. 뭐 시장 예상이 인베스트먼트 단컵은 뭐 17만 5천 개, 그다음에 다른 데서는 19만 개. 예, 그런데 이 고용 내용을 보니까요. 이미 거기서도 소비가 위축되는 조짐이 나타나거든요. 미국 고용이 늘어나는 거는 예, 그동안 자동차 파업 때문에 아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고요. 파업했던 사람들이 돌아온 것 예. 포함되어 있고. 예. 그래서 제조업에서 한 2만 8천 개 늘었고요. 예, 그 다음에 헬스케어. 뭐 이쪽에서 공적 부분에서 고용이 늘었는데요. 예, 그런데 그 소매 업종 부분, 네. 이거는 한 거의 3만 개 이상 줄어들었어요. 소매 쪽에서는 예, 소매 쪽에서. 어떤 뭐 리테일 서비스, 예, 뭐 리테일 판매업. 서비스. 예. 뭐 그것 보면 이제 소비는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3개월 이동 평균 보면은 예, 고용도 줄어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실업률도 뭐 지난 그 10월에 3.9%, 예. 컨센서스 3.9%, 11월도 그렇게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3.7%로 더 낮게 나왔죠. 실업률이 좀 낮아졌죠. 예. 예, 그런데 실업률 그 한 달 볼 게 아니라 12개월 이동 평균을 봐야 되거든요. 예, 좀 추세를 보기 위해서요. 네. 근데 12개월 이동 평균은 지난 그 6월이 3.55%로 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과거 통계 보면요. 12개월 이동 평균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평균적으로 2개월 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어요. 그게 뭐 3% 초반이든 예. 후반이든 예.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을 12개월 하면 이동 평균이. 예. 12개월 이동 평균이 올라가기 시작을 예, 예. 하면 2개월 뒤에 침체가 평균적으로. 오더라. 물론 그 시차가 짧을 때는 1개월도 있었고요. 길 때가 한 9개월이었었거든요. 네. 예, 근데 평균 2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실업률 뭐 앞으로 그 12월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뭐 3.5% 이하로는 안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2개월 이동 평균은 계속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만간 그 미국 경제가 저는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예, 예, 예.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 거의 미국 GDP 한 70% 가까이 차지하니까요. 예, 소비가. 작년 기준으로 정확히 69%입니다. 역시 박사님. 69%를 차지하니 그게 GDP에 당연히 예. 악영향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예. 없다. 4분기에는 0%대, 그게 뭐 0.8이 됐건 예, 예. 0.95가 됐건 예, 그렇습니다. 0%대 4분기 GDP 성장률이 나올 수 있다. 예, 예.